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다음 주까지 해서 진도 끝내고 2차 함수까지 끝내고 그다음에 이 반에서는 정말 최상위 문제 2차 함수에서 사실상 최상위 문제들 다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여기서는 최상위 문제까지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킬러의 준킬러 수준까지는 낼 수 있는데 킬러는 안 내거든, 못 내거든. 정답률이 0에 가까운 문제로 또 내면 안 돼가지고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아시겠죠? 그 정도 킬러는 안 다룰 거예요, 아예. 준킬러까지 다룰 거니까 다음 주까지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시험 보고 오답하고 시험 보고 오답하고 그 다음에 앞에 밀린 과제들 다 채워넣고 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는 개별 과제가 나갈 거고 개별 과제가 나가면 내가 예를 들어 판서로 뭘 해줄 수가 없어, 그지? 개별적으로 좀 봐줄 거야, 알겠지? 시험 기간에 그렇게 할 거니까. 일단 빨리 진도부터 빼봅시다. 자, 앞에 근거계수의 관계부터 좀 해볼게요. 근거계수의 관계부터. 자, 29번은요 그냥 지워버리세요. 200페이지에 29번은 아시겠죠?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이거는 저 뒷단원 내용을 알아야 되는 문제라서 27번만 한번 해볼게. 27번은 자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a-3은 0의 두근이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어떻대? 다르대. 맞지?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뭔지 알파 베타가 뭔지 한번 차근차근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두 실근의 부호가 다르다고 했으므로 두 근의 곱은 당연히 0보다 어때야 돼? 네, 작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얘는 0보다 작을 겁니다. 맞죠?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3a인데 이 친구는 0보다 커 작어. 이거에 대한 힌트가 뒤에 나와 있어요.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보다 어떻다? 크다. 그죠? 그러면 음수 쪽이 절대값이 더 크니까 둘을 더하면 양수가 나오겠니? 음수가 나오겠니?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나도 되지? 뭔 말인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해. 맞죠? 자, 첫 번째 거를 풀면 A가 0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두 번째 거를 풀면 A가 3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이 범위에 있는 정수 A는 몇 개? 1, 2, 두 개겠네. 답 2번이다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30번은 지난 시간에 풀어드렸고요. 맞죠? 네. 31번 사실상 무슨 문제야? 앞에 있는 30번을 50으로만 50 이하로만 바꿔서 낸 문제야. 그지? 그냥 푸시면 될 것 같고요. 32번은 테스트에 나왔기 때문에 해드렸고요. 그죠? 자, 33번만 해보겠습니다. 34번은 지우세요. 그냥 34번은 좀 빡세. 지워버려. 자, 33번은 혹시 내가 지운 문제에 대한 풀이가 궁금하시다면 A반에서는 해설을 해주거든. 풀어주거든. 그거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아. 자, A는 11의 배수 11K라고 적어놔도 되겠니? 그냥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p는 0에 두 근은 서로 다른 무슨 수? 자연수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얘네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돼요? a요. 알파 베타는 뭐가 돼요? 3p요. 맞습니까? 이거 납득되시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파랑 베타가 자연수라고 했으므로, 그지? 이 알파 베타가 3p라는 걸 이용해서 알파 베타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케이스 1번은 3p 하나 쪽이 3p고 한쪽이 1인 경우입니다. 맞죠? 케이스 2번은 뭘까? 케이스 2번은 3 곱하기 p로 쪼개지는 경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선생님 저거 말고 경우의 수가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있을 수가 없죠. 왜? P가 무슨 수라고 했어 문제에서? 그렇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P를 더 이상 소인수분해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경우의 수가 오로지 요 두 개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개에 대해서만 어떻게 될지 따져보면 돼. 맞니? 그러면 자 따져야 될 경우의 수가 3P 플러스 1이 뭐면 돼 이제? A면 돼. 맞지? 근데 A가 뭐의 배수라고 그랬어? 11의 배수라고 그랬어. 맞지? 그러면 이제부터는 노가다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 P가 무슨 수라고 했으므로? 소수라고 했으므로. 맞죠? 소수에 대한 규칙성은 있어 없어? 없어요. 나도 몰라요. 전 세계 수학자들도 아직 그거 찾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소수 조건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하나 대입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기준을 뭘로 잡느냐의 차이야. A를 기준으로 11의 배수를 기준으로 잡을래? 소수를 기준으로 잡을래? 뭐래도 답이 나와. 소수부터 해볼까? 그러면 첫 번째 소수 얼마부터? 2부터 해보는 거야. 2면 A가 얼마가 나와요? 7이죠. 7이 11의 배수는 아니죠.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나가면 돼. 자, P가 3이면 얘 얼마? 10. 안 되죠? 7이 5면 16. 안 되죠? P가 7이면 22네요. 아, 이해되네. 그지?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찾아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게 소수 기준으로 잡고 찾아나가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선생님 전 굳이 이렇게 하기 싫은데요. 그냥 A를 기준으로 잡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셔도 돼요. A가 11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거꾸로. 오케이? A가 11이면 P가 얼마여야 돼? 3분의 10이어야 돼. 말이 안 되죠. 그죠? A가 22면요. P가 얼마여야 돼? 7이어야 돼. 아 말이 되네. 그지? A가 33이면요. P가 뭐 3분의 32여야 되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44면 3분의 43 말이 안 되죠. 그죠? 55면 18인데 이건 P가 무슨 수가 아니에요? 네, 소수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찾아나가시면 돼요. 자, 66이면 안 될 것 같고, 그지? 77이면 1 빼면 76이고 76을 3으로 나누면 안 되죠? 88이면 88을 1로 뺀 다음에 3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29 아니에요? 27. 88? 아, 29. 29는 소수입니까? 네. 맞네요. 이해됩니다. 99는 안 될 것 같지? 그지? 이 두 개만 됩니다. 맞죠? 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해보자. 오케이? 자, 해보니까 뭐가 편해? 11쪽을 기준으로 잡고 하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 그지? 11쪽을 기준으로 잡아놓고 요번에 구해볼게. 근데 이렇게 한다고 안 풀리는 건 아니야. 참고로. 이렇게 해도 풀려요. 근데 어디까지 가야 돼? 29까지 가야 되니까 조금 귀찮을 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3 플러스 P가 A여야 돼요. 맞죠? 자, 그럼 여기서 A가 11인 경우 P가 8이어야 되지. 안 되죠? 소수가 아니니까. 그죠? 22인 경우 P가 얼마여야 돼? 얼마여야 되니? 19이죠? 그죠? 돼? 안 돼요? 되죠? 19는 소수잖아. 그지? 맞지? 네. 33이면 30이니까 안 되죠? 그죠? 44면 41이죠? 41은 소수니까 소수네요. 그죠? 예, 네. 이런 식으로 찾아나가시면 된다. 오케이? 55면요? 52 안 되죠? 66이면 63 안 되죠? 소수가 아니죠? 63은 77이면 74죠? 안 되죠? 88은 85네요.
소수 아니죠? 99는 96이니까 안 되죠. 끝입니다. 요거 두 개, 여기서 요거 세 개. 되지? P에 해당하는 값이 뭐야? 7, 29, 19, 41. 이거 다 더하시면 돼요. 네, 답.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쉽다고는 할 수 없는 문제예요. 되게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요 정도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소수 조건이 나오면 이렇게 쪼개지는 경우의 수가 극단적으로 더 적어져.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특히나 뭐가? 곱이 쪼개지는 경우가 극단적으로 적어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엔 진짜 노가다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소수에 대한 규칙성은 아직 수학자들은 발견을 못했어. 집어넣어 보는 수밖에 없어. 집어넣어서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 알겠지? 그래서 넘어갈게. 자, 나머지는 차수를 이제 열심히 떨구시면 계산이 좀 상대적으로 쉽게 되는 근과 계수의 관계 문제들입니다. 맞죠? 넘어갈게요. 넘어가는데 자 45번만 한번 해볼게. 45번. 그다음에 42번. 여러분 42번 혹시 답 198 나왔다. 손. 아 괜찮아. 이거는 198이 제일 많이 나온 오답이야. 알겠지? 그냥 뭐 당연히 여러분 지금 뭐 아예 안 풀어봐서 답을 구해본 적도 없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그지? 뭐 들어봐. 이게 매번 체크하기엔 조금 정신병 걸리는데 그래도 한번 보기는 해놓자. 알겠지? 이 학교 시험에 나오면요 아마 오답률이 진짜 오답률이 거의 한 8, 90%는 될 것 같아. 42번 같은 경우에. 봐봐. 왜냐면 이거는 똑바로 풀 줄 아는 애들도 함정에 걸려서 틀리는 문제라서. 자, 보세요. 서로 다른 두근이 알파 베타래.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는 적어놓고 시작할게. 마이너스 6이랑 알파 베타가 3이고요. 그죠? 괜찮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수도 좀 떨궈놓고 계산을 합시다. m 계산하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괜찮죠?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6알파 마이너스 3을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요거 대입하시면 이 m 계산할게요. 이거 그냥 바로 차수 떨궈놓고 시작해도 될까? 알파 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 분의 알파를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이 정도는 그냥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지? 계산해보면 이게 얼마야? 10일 거야 아마. 이거 계산은 그냥 하면 되지. 통분해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n쪽에 함정이 들어있어요. n이 뭘 물어봤냐면 루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의 제곱 더하기 얼마? 6. 맞니? 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풀었을 거야. 어? 이거 제곱하면 알파. 맞지? 이거 제곱하면 베타. 맞죠? 그 다음 마이너스 2 루트 알파 베타. 맞죠? 플러스 6. 이거 얼마? 마이너스 6. 그죠? 알파 베타 얼마? 3. 그죠? 그래서 이거 얼마나?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루트 3이겠네? 그죠? 나도 대시요? 네. 이게 n이다. n 마이너스 2 루트 3 하면 답이 얼마가 나와요? 198이 나와요. 얘가 틀렸어요. 그래서 오케이? 왜 틀린 거야? 뭐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충분히 걸릴 만한 낚시야. 알겠지? 이거 틀렸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근데 이게 왜 틀렸냐면 이렇게 풀면 왜 틀리냐면 딱 하나.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이거를 항상 체크하면서 살 수는 없는데 우리 복소수에서 배웠던 거 중에 이거 기억나지? 루트 x 곱하기 루트 y를 계산했을 때 가끔 마이너스 루트 x y가 된다. 어떨 때? 루트 안쪽이 둘 다 무슨 수면? 음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루트끼리 곱했잖아. 그지? 왜 루트를 씌웠을까? 여러분들을 엿먹이고 싶어서 씌우는 경우가 많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뭘 체크해봐야 되냐면 얘네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이잖아. 그지?
얘 두 근을 구해보면 있잖아. 얘 두 근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해서 6입니다. 맞습니까? 되시죠?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6은 양수 음수? 음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6은 무슨 수? 음수. 얘네 알파랑 베타가 둘 다 무슨 수야? 음수예요. 그거 둘을 곱했어. 맞지? 합쳐지는 것까진 괜찮은데 합쳐지면서 앞으로 뭐가 튀어나와야 돼? 네,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 앞에 마이너스 한 번 더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얘가 결과가 뭐가 돼?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 답이 200이야. 이건 진짜 그냥 낚시야. 그지? 그냥 의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냥 네, 알면 어렵니? 아니 어려운 친구는 아니에요. 그죠? 이건 오감률이 아마 미친 듯이 높았을 거야. 198 적어도 개 쉽다. 이러면서. 그지? 이런 거 낚시당해서 틀린 건 잘못은 아니에요. 진짜 악의적으로 내는 문제거든요. 근데 루트끼리 곱할 때는 복소수 단원이 껴있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뒤에 가서 이런 낚시가 나오거든. 기말 때 이런 낚시 되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냥 이걸 항상 신경 쓰면 살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지? 근데 중간 범위에선 얘를 내면 그냥 의식하고 계셔야 돼. 왜? 이 단원이 들어있잖아. 이 내용이 들어있잖아. 중간 범위에는 복소수 이 단원이 들어있잖아. 그지? 그냥 의식하고 계시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루트 곱하기 루트면 안쪽이 음수인지 양수인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네.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이걸로 허구한 날 낚아내면 애들이 정신병 걸려요. 그죠? 아무튼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다. 45번. 자, x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y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래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ax 5제곱 플러스 bx의 4제곱이 1이래. 그 다음에 ay의 5제곱, 이건 안 쓸게. 미안. 좀 귀찮아. 그러면 이거를 풀 때 가장 조금 용감한 친구들은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y의 4제곱. 자, 1. 똑같네. 그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다음에 얘네가 무슨 관계야? 일종의 켤레 관계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x 플러스 y가 되게 쉽게 1인 거 알 수 있고요. x, y는 얼마인 거 알 수 있어요?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아무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되게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요. 저희가 x 플러스 y의 거듭제곱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무식한 건 아닌데 이제 조금 현명하지 못하지만 이제 계산은 자신 있는 친구들이 인솔을 더 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b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 맞습니까? 얘네는 x 플러스 y랑 x, y만 가지고 표현이 가능한 친구들이야 불가능한 친구들이야? 조금 많이 힘들긴 하지만 가능하죠. 그죠? 얘네 둘을 가지고 표현하면 숫자로 따로 나오겠죠. 그죠? 곱셈 공식 변형 열심히 쓰시면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 마찬가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게 숫자로 딱딱 떨어뜨리시면 얘가 결과가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온다. 그런 정수 AB만 찾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이거 계산하는 게 쉬워 어려워? 되게 빡세죠? 아시죠? 그죠? 그렇게 안 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자, 얘네가 켤레 관계잖아. 그지? 내가 1단원부터 이 얘기를 했는데 켤레 관계면 얘를 방정식으로 바꿔 푸는 게 훨씬 빨라요. 그죠? 그러면 얘네가 방정식이니까 얘네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빨리 만들어보자. 알겠지? x제곱 마이너스 x 맞죠? 두근의 곱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은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 맞죠? 요 방정식의 두근이 얘랑 얘야. 맞지? 어떻게 되지?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가지고 뭘 하는 거야? 얘가 차수가 너무 어때? 높지? 차수를 떨궈버리는 거야. 오케이? x 제곱이 뭐가 돼요? x 플러스 2분의 1이거든. 맞지?
물론 여기서 양변에 x 곱해서 떨구고 그 다음에 또 양변에 x 곱하고 그렇게 해서 가셔도 돼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x 세제곱 필요하니? 4제곱부터가 필요하죠. 그냥 이러면 양변 제곱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르긴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x 4제곱이 얼마가 돼?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이 됩니다. 맞나요? 근데 x 제곱 대신에 우리가 뭘 집어넣을 수 있지? x 플러스 2분의 1을 대입할 수 있지? 그지? 대입하시면 2x 플러스 4분의 3 됩니다. 맞죠? 자, x 5제곱도 필요하니까 양변에 x를 곱해봅시다. x 5제곱은 2x제곱 플러스 4분의 3x입니다. 맞죠? 자, 여기서 x제곱 대신에 또 뭘 집어넣어? x 플러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라 이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2x니까 4분의 11x 플러스 1입니다. 맞죠? 됐죠? 요거 여기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대입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a 곱하기 4분의 11x 플러스 1 되고요. 맞죠? 얘는 b 괄호 열고 요거 2x 플러스 4분의 3 대입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계산 결과가 뭐가 돼요? 1이 돼야 해요. 맞죠? 자, 약간 정리해 봅시다. 4분의 11a 플러스 2b x 그죠? 플러스 a 플러스 4분의 3b가 얼마다? 1이다. 맞나요? 그럼 되지? 자, 직감으로 찍어보세요. 솔직히 이 정도는 찍고 넘어가도 돼. 얘 얼마일 것 같아? 0이어야 될 것 같지 않아? 얘 얼마여야 될 것 같아? 1이어야 될 것 같지 않아?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해 안 돼? 됐어? 그러면 이제 왜인지 설명해 줄게요. 솔직히 이 정도는 그냥 영국 1이어야 될 것 같은데 한 직감 정도는 있을 수 있어. 알겠지? 근데 왜 그런지 지금 설명해 줄게. 자, x에 무슨 수가 들어있어? 무리수가 들어있어요. 맞죠? 근데 우변에 무리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 이쪽에도 무리수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없애버려야 돼. 어떻게든. 맞지? 근데 a, b가 무슨 수야? 정수라고 문제에서 말해줬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얘는 앞에다가 유리수 곱해서 아무리 뭔 짓을 해봤자 끼치야 무슨 범위 안에서 뭐야? 유리수 범위 안에서 그럴 거야. 맞지? 유리수랑 무리수랑 곱했는데 무리수가 사라져야 해. 가능한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곱하기 0밖에 없죠. 뭔 말인지 이해됐지? 무리수 곱하기 무리수면 뭐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같은 거 하면은 뭐 사라질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면 무조건 유리수 쪽이 얼마여야 돼? 0일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얘가 0이에요. 얘가 0이면 얘가 사라지죠. 그럼 나머지 당연히 얼마여야 돼? 1일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4분의 11a 플러스 2b가 0이어야 되고요. a 플러스 4분의 3b가 1이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그냥 연립하면 a, b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연립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어렵긴 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빡세진 않지. 그지? 뭐만 하면 돼? 방정식 만들어 차수만 낮추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0번. 50번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넣어놨어요. 자, 아니 원래 숙제를 해오고 숙제에 대한 해설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원래 50번은 두근의 절대값의 b가 얼마래? 1대 3이래, 그지? 그러면 이렇게 푼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 절대값 알파 대 선생님 이거 절대값 베타가 1대 3이네요.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m이죠. 그죠? 네. 알파 베타는 얼마예요? m-1이죠. 그죠? 그러면 선생님 절대값의 b가 1대 3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얘네 k, 3k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합이 m이니까 둘 다 양수인 경우. 그지? 둘 다 음수인 경우.
둘 중에 하나만 양수인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쪼개서 풀면 되겠네요. 맞아요? 틀려요? 맞긴 맞아요. 이렇게 풀면 답은 나와요. 근데 좀 계산이 복잡해 안 복잡해? 되게 복잡해집니다. 한번 몇 개만 해볼까? 자, 둘 다 양수라고 쳐보자.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식이 뭐가 나오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4K여야 되지. 저 두 개 더했으니까. 맞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가 돼? 3K 제곱이 될 거야. 맞니? 근데 M이 얼마였지 위에서? 4K라는 사실 안 했지? 그럼 여기다 얼마 집어넣어? 4K 대신 대입하면.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거 2차 방정식이니까 풀면 K 값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푸셔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긴 해요. 그죠? 근데 요건 이렇게 풀라고 된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항상 2차 방정식을 마주쳤을 때 해야 할 영순위를 생각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영순위가 뭘까? 2차 방정식을 마주쳤어. 영순위 뭐야? 영순위.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해봐야 돼.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가?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제일 처음 아니야? 그지?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때부터 근각계수의 관계를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인수분해가 되면 근각계수의 관계 따위를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뭘로? 처음에 마이너스 m 나오잖아. 맞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맞죠? 두근이 뭐란 거야? 마이너스 1이랑 m 플러스 1이에요. 맞나요? 절대값이 뭐예요? 1이랑 m 플러스 1이에요. 왜? m이 양수라고 문제에서 말해줬으니까. 맞죠? 얘네 둘의 b가 몇 대 몇이면 돼? 1대 3 또는 3대 1일 수도 있죠. 요건 아직 몰라. 그지? 뭔 말인지 이해됐지? 얘가 1대 3이면 m이 얼마겠어? 2. 그죠? 얘가 3대 1이면 m이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3분의 2.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근데 m이 무슨 수인 경우만 찾고 싶어 지금?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만 물어봤으니까 답이 얼마인 거야? 2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이 문제를 뭘 체크를 하면 인수분해가 되는지 체크를 하면 되게 쉬운 문제야. 그지? 인수분해가 되는지 체크를 안 하시면 복잡해요. 되게 복잡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물론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걸 물어보고 싶어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를 물어볼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거 마플 시너지에 나와 있어요. 인수분해 안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오케이? 근데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복잡하게 풀 필요는 없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영순위는 뭐라고? 항상 영순위는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무조건 체크하고 들어가는 거 알겠지? 대부분은 안 돼. 그지? 대부분은 안 돼. 근데 체크하는데 이게 오래 걸려? 그렇게 오래 걸려? 아니잖아. 그지? 무조건 인수분해부터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51번. 지난 시간에 해드렸나? 기억이 안 나. 안 해줬지? 네, 51번 해보자. 요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51번도 아시겠죠? 자주 나오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을 거라는 건 나도 알겠지만 그래도 노력은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에 두 근 알파 베타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자 근데 이 서로 다르고를 지우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알겠지? 왜냐면 밑에 문제처럼 서로 다르다가 없다 부호가 서로 다른 말이 없이 나오는 경우도 훨씬 많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얼마라고 한 것만 가지고 6이라는 것만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 알겠지? 이것만 가지고도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른 걸 뽑아낼 수 있어. 알겠지? 자, 봐봐. 만약에 그러면 절대값이 들어있으니까 뭘 생각해야 돼? 얘네들의 부호를 생각을 해주면 좋거든. 그지? 자, 케이스 1번. 둘 다 양수인 경우부터 해볼게요. 오케이? 알파 베타가 둘 다 양수라고 생각을 했어. 그럼 당연히 얘가 뭐가 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지 않겠니? 그냥? 맞지? 근데 이게 6이래. 맞지? 자, 이거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요. 왜요? 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나와요? 이 식에서? 2가 나와요. 근데 얘가 6이래.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오케이? 2번
둘 다 음수인 경우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6이란 결과가 나오겠죠? 이 또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3번. 아, 그럼 뭐밖에 안 남았어? 둘의 부호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딱히 다르단 말이 없어도 얘만 주어져도 다르구나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렵지 않게.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에서 서로 다르단 말이 없이 문제가 튀어나옵니다. 오케이. 얘는 되게 친절한 거야. 그래서 이제 둘의 부호가 달라. 자, 그러면 뭘로 생각할까? 알파가 음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뭐 알파가 음수라고 생각하고 해도 되고 베타가 음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난 그냥 알파가 음수라고 생각해볼게. 알파가 음수면 쟤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맞죠? 자, 뭘 알려준 거랑 다름이 없어요? 아, 두근의 차를 알려준 거랑 다름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나도 되니? 두근의 차를 알려줬는데 그럼 두근의 차 공식 기억나? 내가 외우라 그랬는데 a분의 루트 d였지, 그지? 그래서 a분의 루트 d 한번 써보면 1분의 1분의니까 생략, 그지? 루트 b제곱 4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k 플러스 8이 얼마다? 6이다. 맞습니까?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12가 얼마여야 돼요? 36이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제곱한 거야. 나도 되지? k가 얼마여야 되겠어? 마이너스 6이면 되겠네요. 그죠? 이해하시고 계산만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k가 마이너스 6이다라는 결론을 얻어내는 게 방법 1번입니다. 오케이? 2번. 선생님, 근데 이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얘랑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나 사실을 알아요? 2라는 사실을 아대요. 그죠? 이 두 개 연립하면 알파 베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렇게 푸셔도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가끔 여기도 문자가 들어있으면 이렇게 못 풀겠지. 그지? 요거는 좀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아무튼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을 알려주면 대부분 그냥 반쯤 외워놓고 푸셔야 돼요. 대부분의 이런 문제에서는 뭘 알려주는 거냐면 두근의 차를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거를 그냥 돌려서 이렇게 결론을 내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으로 알려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경우의 수를 다 분류를 해보니까 얘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것도 비슷해요. 되게 비슷한 문제예요. 오케이? 네. 밑에 것도 경우의 수를 다 나눠보면 자동으로 이거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쉽게 튀어나와. 오케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9구나. 그럼 얘는 이렇게 못 풀겠지. 가운데 문자가 들어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그냥 두근의 차이가 얼마다? 9다. 루트 이걸로 하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뭔 말인지 납득되지? 네, 넘어갈게요. 53번 스킵. 54번은 해드렸어요. 자, 설레는 문제에서 시작. 자, 설레는 문제에서는 뭐 나머지 문제들은 거의 다 할만할 거고. 자, 69번은 제외하겠습니다. 69번은 제외. 자, 그다음에 68번도 제외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65, 66, 67만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저 뭐야? 62번도 한번 해볼게요. 62번부터. 자, 62번. 62번. 실수 AB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2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맞죠? 네. 이 상태에서 알파 플러스 알파 프라임이 얼마라고 했냐면 8 마이너스 5y 돼. 오 쉣. 선생님,
같은 방정식도 아니고 다른 방정식에서 두 개를 더하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자, 그럼 이런 거 물어봤을 때는 1번은 그냥 가장 단순무식하게 푸는 방법은 뭐겠어? 단순무식하게 푸는 방법. 그냥 근해 공식 써서 푸는 겁니다. 그죠? 그건 너무 계산이 아득해지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요 정도는 체크를 해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뭘 체크를 하냐면 얘가 실근일까 허근일까? 얘가 실근일까 허근일까? 요 정도는 판단을 해보고 들어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당연히 선생님 근데 둘 더해서 허수가 나온 걸 보니 둘 다 허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하나는 실수고 하나만 허수여도 괜찮은 거잖아. 그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둘 중에 하나는 실근이 나올 것 같은데. 그죠? 네. 둘 중에 뭐가 실근이 나올까요? 위에 놈은요. A의 값이 뭐든 간에 상관없이 실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판별식 보시면 되겠죠. 그죠? 위에 친구는 판별식이 뭐가 돼? A제곱 플러스 48. 얘는 항상 무슨 수야? 양수일 수밖에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봐봐. 얘네 둘의 부호가 서로 다르잖아. 그럼 이 얘네 둘 곱한 게 AC가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AC가 음수가 나오잖아.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두 무슨 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뒤에서 다시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기억해 두세요. AC가 무슨 수면? 음수면 죽었다 깨어나도 실근이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근이야? 두 실근일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가 허근이겠죠, 무조건. 얘는 이제 판단이 안 서요. 그죠? 얘는 판별식을 봐봤자 판별식이 100 빼기 2B거든. 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잘 몰라요. 왜? B를 모르니까요. 그죠? 근데 얘는 음수겠죠? 왜? 더해서 허수가 나왔으니까. 맞지? 그러면 알파 프라임이 허수였는데 이 i를 가질 수 있는 애가 얘밖에 없잖아. 그지? 그럼 얘가 무조건 어떻게 생겼을 수밖에 없어? a 플러스 미안 마이너스 5y 이렇게 생겼을 수밖에 없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허수 부분을 제가 갖고 있어야 돼. 너 되니? 되시죠? 그래서 얘가 a 마이너스 5y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쪽은 당연히 a 플러스 5y가 될 거고, 맞지? 되지?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a 마이너스 5y니까 알파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 8 빼기 a여야지 실수 부분끼리 더해서 뭐가 돼요? 8이 돼요. 맞습니까?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네, 거의 끝났어요. 자, 두 번째. 이제 그러면 A만 구해주면 끝날 것 같은데, 맞지? 여기서는 두근의 모는 쉽게 알아낼 수 있어. 두근의 곱은 알기가 당연히 어렵고, 그지? 두근의 모는 쉽게 알 수 있어요. 합이 10이라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어요. 맞습니까? 합이 10이니까 두근의 합이 얼마야? 10이니까 여기서 2A가 얼마야? 10이겠지? A가 얼마야? 5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 A가 얼마예요? 5예요. 알파 얼마예요? 알파는 3입니다. 그죠? 알파가 3이면 베타는 자동으로 얼마가 되겠어? 두근의 곱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12니까 나머지 한 쪽 마이너스 4예요. 다 나왔네. 그죠? 다 나왔으니까 당연히 두근의 합 얼마? 마이너스 1일 테니까 A는 1일 것이고, 맞죠? 여기서 두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50입니다. 맞습니까? 두근의 곱 50이라는 사실 이해되시죠? 그래서 P가 얼마여야 돼? 100이어야 돼. 50이라고 적으면 안 돼. 알겠지? 2분의 P가 50이어야 되니까. 맞죠? 네. 자, 답이 얼마입니까? 101이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뭘 확인하셔야 해요? 언제 실근을 갖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조건은 종종 나와요. 아시겠죠? A씨가 음수면 죽었다 깨어나도 실근밖에 못 갖는다는 게 당장 뒤에도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한번 봐봅시다. 그냥 바로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 67번 한번 가볼게. 67번. 67번. 갔다 올까요? 67번. 이거랑 세트로 볼만한 문제라서 67번 한번 바로 봐볼게. 이제 자 실수 ABC에 대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 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는 0의 두근이 감마랑 오메가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자, 쟤네 둘을 가지고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래. 자, 기억은 맞아 틀려?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죠. 그지 예원아? 그지? 여기서 두근의 곱이 A분의 C고 여기서도 두근의 곱이 A분의 C니까 그죠? 그래서 기억은 무조건 맞습니다. 따로 적진 않을게요. 니은 A씨가 음수면 그지? 알파 베타가 실수가 나온대. 맞니? 맞아 틀려? 맞죠? 방금 해봤죠? 이 친구의 뭘 보면 돼? 판별식 보면 되잖아. 그지?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A씨가 음수야. 그럼 이 뒤가 무슨 수가 나와? 양수가 나오겠죠. 그죠? 앞쪽은 B제곱은 무조건 무슨 수야? 양수지. 그지? 당연히 결과가 양수겠죠. 그러면 얘는 토론한 두 무슨 근을 가져?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납득 되시죠? 자, 디귿 까봅시다. 디귿. 자, 감마와 오메가가 W가 허수이면 자, 그러면 감마와 W가 허수래. 자, 이거를 가지고 알파와 베타가 허수인 걸 이끌어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허수란 얘기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무슨 수란 뜻이에요? 아, B제곱 마이너스 AC지. 미안. B제곱 마이너스 AC가 음수란 얘기예요. 맞죠? 두 번째 식의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AC겠지. 오케이? 이게 음수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AC는 무조건 무슨 수일까? AC는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힌트가 어디 나와 있어요? 이에 나와 있어요. AC가 음수면 무조건 판별식이 0보다 어떻대? 크다라는 걸 니은에서 체크를 했잖아. 맞지? 지금 얘가 0보다 작아졌어. 맞지? 그럼 AC가 무조건 무슨 수여야 돼? 양수여야 돼. AC가 음수면 말이 안 돼. 그지? 그래서 AC가 양수여야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뭘 체크해야 되냐면 그러면 알파 베타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체크해야 되겠네. 맞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왜냐면 B제곱 마이너스 AC가 이미 음수인데 여기다가 AC가 양수였잖아. 그지? 이걸 몇 배에서 뺐어? 3배에서 뺐으니까 음수를 더해준 거죠. 그죠? 혹은 양수를 빼줄 거죠. 그죠? 어찌됐건 결론은 얘는 음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됐지? 그럼 당연히 얘도 무슨 수가 돼? 허수가 되겠죠? 이거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요거 니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AC가 음수면 무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자, 넘어갈게요. 65번 65번 그냥 안 할게. 65번 기억만 보자.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은 3i다. 맞아 틀려? 틀렸죠? 뭐라고 대답해야 맞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3i라고 대답해야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거 옛날에 많이 했잖아. 중학교 때 4의 제곱근은 2다. 맞아 틀려? 틀리죠. 그죠? 얼마 2라고 해야 맞는 거잖아. 그지? 이거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자, 66번 말로만 할게요. 기억은 당연히 맞지? 그지? 니은 맞아 틀려? 니은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위에 2차 방정식이 a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a는 0이잖아. 그치? 두근의 곱이 얼마야? 1이야. 맞지? 알파 베타가 1이야. 그럼 베타를 알파분의 1이라고 써도 맞아 틀려? 맞죠? 이건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디귿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는 몇 개다? 7개다. 이거 틀렸어요. 참고로. 오케이? 판별식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몇 개예요? 6개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괜찮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다 봤어요. 자, 70번도 제끼세요. 그냥 70번 제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근각의 관계를 이용해서 방정식 세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몇 문제만 풀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힘들다. 자, 208페이지에 있는 방정식 세우는 거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우리 당연히 이거는 할 줄 알아볼래. 예를 들면 두 근이 1, 2, 2차 방정식을 세워봐 라고 하면 당연히 뭐라고 하시면 돼요? x-1 곱하기 x-1 이겠죠 뭐. 맨 0이겠죠 뭐. 이렇게 답해도 돼요 안 돼요? 그죠? 그죠? 근데 이거 말고 근각의수의 관계를 배운 우리한테는 뭐 어떤 방법이 하나 더 생겨?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a 곱하기 x제곱 그다음에 두 근의 합 얼마? 3이니까 마이너스 3x 두 근의 곱 얼마? 2니까 플러스 2는 0이겠구나. 이렇게 세워도 되겠다 라는 게 근각의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우겠다는 내용이야. 맞지? 여기서 하나만 더 해줄 테니까 이거 이해되면 하시고요. 아니면 그냥 버리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말고 우리 앞에서 요런 거 배웠었는데 기억나나? f x에 x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면 예를 들면 f x 플러스 1은 0의 두근이 뭐야? 하고 물어보면 두근이 뭐예요?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거 기억나세요? 왜냐면 얘가 통으로 알파여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얘가 통으로 알파이려면 x 플러스 1이 알파여야 하니까 그지? 근이 뭐가 되는 거야? x는 알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1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ax 플러스 b야.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야. 얘가 통으로 알파면 되잖아. 이 자리가 ax 플러스 b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알파에서 b 빼고 양변 a로 나누면 x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당연히 ab는 줍니다. ab도 안 줄 리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두근을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맞죠?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써먹으면 뭐 크게 편하다까지는 없는데 이거를 나중에 3차 방정식 가면 이거 안 쓰면 문제가 계산이 너무 복잡해질 때가 많아서 제가 지금 미리 연습해 놓자는 거야. 알겠지? 자, 뭐냐면 그러면 요 사실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울 수는 없을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무슨 얘기냐면요. 밑에 예시로 든 거를 한번 봅시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오케이? 자,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야. 알겠지? 알겠지? 자, 요 친구를 가지고 두근이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인 2차 방정식을 한번 세워봐 라고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얘를 당연히 근각의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근의 합이 얼마야? 두근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죠. 그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맞는데 요걸 두근으로 하면 합이 얼마겠냐? 마이너스 4죠. 그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 맞죠? 네. 끄덕끄덕만 하지 말고 적어줬으면 좋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얼마야? 두근의 곱은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맞지? 요거 계산을 해서 적어주면 요거 계산을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x에다 1 집어넣으면 빨리 계산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x에다 1 집어넣어서 빨리 계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플러스 8은 0으로 2차 방정식 만들어진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당연히 요것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요거 말고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요. 요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요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얘를 내가 fx라고 생각을 해볼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는 두 근이 알파 마이너스 1이랑 베타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f ax 플러스 b의 형태에서 오케이? 여기다가 x 자리에 알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뭐만 남으면? 알파만 남는다면 혹시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알파만 남게 된다면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 너를 아하 여기 f 알파가 0이니까 그지? 여기다가 알파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알파만 남기면 얘의 근이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베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얘가 베타만 남는다면 얘를 베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는 방정식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1차식 가급적 1차식이야. 가급적 1차식 형태로 해서 여기에 뭐만 남겨보겠다는 거야? 알파만 남게끔 얘네 A, B를 잘 조정을 해보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다 얼마 더해주면 알파만 남아? 1만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그냥 x 플러스 1 해주면 여기다가 알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가 돼? 알파만 남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두 근으로 가는 방정식이라고 대답을 해도 돼요? 안 돼요?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요거? 그럼 fx 플러스 1은 어떻게 적으면 돼? 원래 fx가 a였으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거 납득되세요? 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해봅시다. 2알파 플러스 1, 2베타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두 개가 있어요. 얘네 두 개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한번 이 fx를 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이게 솔직히 말하면 더 빠르다거나 하진 않아. 2차 방정식에서. 알겠지? 근데 그냥 가끔 고난도 풀 때 이거 알면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들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하는 거야. 자, 얘는 그러면 2알파 플러스 1, 2베타 플러스 1이니까 여기를 1차식으로 바꿀 거거든. 오케이? 1차식으로 바꿀 건데 일단 뒤에 있는 상수항 떼어내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x에서 얼마를 빼요? 1을 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x-1은 뭐만 남아? 여기서 1 뺐으니까 2알파만 남겠지? 여기서 알파만 남기고 싶으니까 얼마로 나눠주면 되겠어? 2로 나눠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2분의 x-1이 2알파 플러스 1과 2베타 플러스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2분의 x-1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x-1 플러스 5라고 적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을까요? 이거 납득되니? 선생님 저렇게 풀어서 편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편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건 딱 이 상황밖에 없어. 이거 찾으라 그러면 무조건 그냥 근각계수해방. 그러니까 여기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상황에서 그지? a, b 각각 얼마야? 물어보면은 무조건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빨라요. 그죠? 네. 근데요 가끔 이런 걸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야 이거 해가지고 a 플러스 b가 얼마야? 이게 아니지. 얼마야? 뭐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그지? 그럼 여기다 얼마 집어넣으면 돼? 1 집어넣으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는 거랑 어때? 똑같죠? 네. 그래서 사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F 몇만 찾으면 돼? 2. 전개할 필요가 없어.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F2가 1 더하기 A 더하기 B라는 사실을 요걸 인지하고 계시면 찾아낼 수 있어요. 되게 빨리.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뭐만 찾으면 돼? 원래 식에다 2 집어넣으면 돼. 그 다음에 1 빼면 답이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이런 거 가끔 물어보거든. 근데 요 상황이랑 그 다음에 요게 언제 유용하냐면 3차 가면 얘가 압도적으로 유용해. 3차 가면 그러니까 3차 가면 여기다가 하나가 추가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근각에서의 관계에 뭐가 추가돼? 합, 곱, 그 다음에 뭐가 추가돼요? 스마일 같은 거 추가되잖아. 그치? 이거 이렇게 둘 곱하고 둘 곱해서 이렇게 계산해야 돼. 그치? 이거 세 개를 계산을 한다고? 빡세죠. 그때부터 계산이 미친듯이 빡세져요. 그 다음에 모두 계산이 개빡세냐면 세 개 다 곱하라 그래도 그거 계산하기 진짜 힘들어. 그치? 그렇지 않겠니? 2알파 플러스 1, 2베타 플러스 1, 2감마 플러스 1을 계산을 하래. 계산이 힘들지 않을까? 그치? 물론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알아. 다른 방법이 있어요. 사실 곱은 생각보다 계산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 계산하라고 하면 좀 빡세잖아. 그치? 그럴 때 그냥 방금 같은 방법으로 그냥 이거 집어넣으면 원래 식에다가 이거 집어넣으면 그냥 바로 방정식이 찾아진다 안 찾아진다? 찾아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자, 이런 방식으로 찾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진짜 유용한 순간은 여기에요. 그러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뭘까? 하고 누가 물어봤어. 오케이? 자, 그러면 F 얘를 알파로 바꿔야 되잖아. 뭐 취해야 돼? 역수 취하면 되겠지. 그지? 1을 하시면 찾아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여기다가 알파분의 1 집어넣으면 그냥 알파로 변할 거야. 역수 취해지면. 그러니까 얘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거 정리를 해보면 정식에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x제곱분의 1 플러스 x분의 2 플러스 5가 됩니다. 맞습니까? 양변에 그러면 이 상태로 놓으면 보기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그럼 양변에 뭘 곱해서 정리해? x제곱을 곱해서 정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5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으로 바뀌어요. 맞습니까? 요게 정확히 어떤 모양이냐면 얘의 개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뒤집은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뭐가 돼요? 개수를 그냥 뒤집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게 왜 나오는 거야?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오케이? x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야? x분의 1을 집어넣은 방정식을 찾은 거야. 오케이? 그럼 되세요? 네. 자, 마지막은 안 할게요. 오케이? 자, 쉽진 않아요. 이 내용이 되게 쉽진 않아. 알겠지? 근데 그냥 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넣어봤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초고난도 문제에서는 참고로 이거 모르면 안 풀리는 데도 가끔 나옵니다. 고쟁이나 그런 데 있어요. 몇 개.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고난도 팁 하나만 해줄게. 요거는 선택입니다. 솔직히. 당연히 그냥 합, 곱 이용해서 계산하는 걸 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죠? 이건 무조건 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근데 지금 해준 내용은 선택입니다. 자, 요거 이해가 안 가시면 요거 마지막 요것만 외우셔도 무관해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가는 방정식은 개수를 뒤집어 버리면 된다. 오케이? 자, 근데 요거 쉬울게. 괜찮지? 자, 근데 옆에 있는 거는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라 그냥 외우세요. 아시겠죠?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외워버리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우리 앞에서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 F1이 1이고 F2가 2고 F3이 3이면 fx가 3차식이래.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이거 규칙 찾아서 fx는 x로 놓고 그죠? 요거 이항시켜서 fx-x는 0이라고 놓은 다음에 그죠? 요거에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뭘 근으로 갖는다? 1, 2, 3을 근으로 갖겠구나. 그래서 얘가 x-1 곱하기 x-2 곱하기 x-3의 형태로 생겨야겠구나 해서 푸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맞죠?
기억 현정이니?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다. 그지? 혼자는 있어. 푼 적은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에서 나왔었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강제로 이렇게 숫자가 주어졌을 때 이 숫자들의 규칙성을 우리가 알아서 찾아내야 됐어. 맞지? 얘는 좀 더 쉬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은. 자, 어떤 문제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는 0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래. 자, 이 상태에서 f 알파는 알파고 f 베타는 베타가 되는 fx가 2차식이야. 오케이? 이런 2차식을 한번 찾아봐 라는 문제가 나와 안 나와? 이거 되게 자주 나오잖아. 그지?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그냥 아까처럼 근을 이용해서 풀 거야. 알겠니? 근데 얘네는 아까는 우리가 직접 숫자에 대한 규칙을 찾아야 됐잖아. 그치? 얘는 대놓고 규칙을 알려줘 안 알려줘? 알려줘요. 뭐만 하시면 돼요? 알파를 x로 바꾸시기만 하고 베타를 x로 바꾸시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fx는 뭐가 돼요? x가 된다 이거야. 맞지? 그러면 이항시키시면 fx-x는 0의 두 근이 뭐랑 뭐가 되는 거야? 뭐랑 뭐가 되는 거야?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겠지. 맞지? 이 두 근이 알파랑 베타가 되면 이 식이 어떻게 생겼겠어? fx-x가 어떻게 생겼겠어? 당연히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이 모양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져야 돼. 그러니까 너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를 가지고 있을 거야. 맞지? 단 최고차항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앞에 a 붙여주시는 건 늘 까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얘가 1이다 2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얘를 나중에 지워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fx-x입니까? 아니면 fx입니까? fx만 찾고 싶죠? x만 어떻게 하는 거야? 이항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되지? 그럼 이렇게 fx가 찾아졌어요. 다음 되시죠? 그 다음에 a는 뭔가 추가 조건이 주어질 겁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다?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아니면 f1이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그때 a를 찾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이거 가지고 문제 한번 몇 개. 자, 이 내용 가지고 문제 몇 개만 풀어볼게요. 자, 순서대로 해볼게. 1번부터 지운다? 자, 1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래. 자, 이 상태에서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을 가지고 두근을 찾아봐 라고 했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이 문제를 그냥 굳이 이딴 문제까지 사실 연습하라고 넣어놓은 거긴 한데 그냥 이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냥 두근의 합 구하시고 두근의 곱 구하시면 되게 쉽게 풀립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는 왜 넣어놨냐면 원래 의도는 알파 제곱 대신에 우리가 뭘 쓸 수 있어요? 3알파 마이너스 5를 쓸 수 있어요. 베타 제곱 대신에 3베타 마이너스 5를 쓸 수 있어요. 맞습니까? 요거 이용해서 우리 아까 했던 거 있잖아. fx로 놓고 찾는 거. 그거 한번 해보라고 넣어놓은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그거 그렇게 빡세게 연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걸로만 풀리는 문제는 너무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자, 2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알파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해봐 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이 문제를 물론 선생님 따질 거 이거 더하고 곱하면 되겠네요 라고 하셔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괜찮아요.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자, 그러니까 이러면 더하기도 짜증나고 곱하기도 좀 짜증나잖아. 그치? 가급적 모양을 좀 편하게 바꿔보자고. 더셈이랑 곱셈 하기 편한 모양. 오케이? 어떻게 바꿀까요? 자, 뭘 어떻게 바꿔?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인 거랑 알파 베타가 1인 걸 이용해서 모양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럼 얘를 쓸까? 얘를 쓸까? 뒤쪽을 쓰시는 거. 오케이? 그럼 알파 대신에 양변을 베타로 나누면 알파랑 베타분의 1이 어때요? 똑같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맞죠?
베타분의 1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알파 쓸 수 있는 거야. 맞지? 얘 뭐가 돼? 2알파. 얘는 2베타. 이러면 덧셈 곱셈 계산이 훨씬 쉽죠. 그지? 이 정도는 해놓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거 계산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뭐 이 정도 계산하는 건 일도 아니니까 이제부터. 그다음에 3번. 자, 3번 같은 애들이 생각보다 자주 나오거든. 알겠지? 그러면 이거는 근과계수의 관계를 계산을 하지 말고, 그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간다. 아, 이거 뭐 하면 된다? 계수를 뒤집어 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답이 그냥 몇 번인 거야? 바로 나와야 돼.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이겠구나. 답 몇 번? 2번. 이러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외워두세요. 그 원리까지 이해하시면 베스트인데 그러면 어떻게 나오도 다 풀 수 있거든. 근데 그게 힘들 것 같으면 그냥 최소한 요 결론만이라도 외워둡시다. 아시겠죠? 4번은 넘어갈게요. 이게 모르면 못 푸는 문제거든. 이게 아까 그 방법을 모르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풀어. 오케이? 넘어갈게요. 요거는 진짜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라서. 자, 5번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2차원 정식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유형화된 애들 중에서 제일 짜증나는 건데 F 알파는 알파, F 베타는 베타래요. 맞죠? 자, 그럼 어떻게 하자고? 이 알파 자리 그냥 x로 바꿔버리죠. 오케이? 그러면 fx 마이너스 x는 0이 됩니다. 맞습니까? 요거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당연히 뭐를 가져야 돼? x제곱 마이너스 x 맞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를 가져야 합니다. 맞습니까? 앞에 근데 얘는 x제곱의 개수가 얼마래요? 문제에서 2래요. 맞죠? 그래서 앞에다가 2 붙여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fx야, fx 마이너스 x야, fx야. fx만 찾고 싶지. 마이너스 x 어떻게? 이항해버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게 fx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거 전개하면 두 근의 곱 구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쉽죠? 그죠? 근과계수의 관계 쓰면 될 테니까요. 그죠? 근과계수의 관계 쓰셔서 두 근의 곱 구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되시죠? 자, 6번. 자, f 알파는 마이너스 2알파 제곱. 뒤는 안 쓸게요 이제. 괜찮죠? 선생님 그러면 다음에 여기다 대신 읽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자, 선생님 그러면요 이거 그냥 fx는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놓고 풀면 되는 겁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래도 괜찮긴 한데 이렇게 풀 거면 약간의 유의사항이 들어가요. 오케이? 약간의 유의사항이 뭐냐면 생각을 해봐. fx가 만약에 뭐면 안 돼? 절대로 이 모양이면 안 돼. 마이너스 2x 제곱이면 안 되거든.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되니?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이렇게 생기면 안 돼.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해 안 되셨어요? 얘가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시작하면 이쪽에 마이너스 2x 제곱 있잖아. 이항시켰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 그래서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런 주의사항들이 몇 가지가 생겨요. 그죠? 이런 주의사항을 생각하면서 풀어도 물론 괜찮아요.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느니 그냥 난 방법을 좀 바꿔서 추천을 해줄게. 알겠지? 자, 알파가 뭐야 결국? 방정식이에요. 근이지. 2차지. 그럼 뭐 할 수 있어? 차수. 떨어뜨릴 수 있죠. 떨어뜨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알파 제곱 대신에 우리가 뭘 쓸 수 있어요? 알파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고 시작을 하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그냥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가 되고요. 그죠? 이거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니까 이제 주의사항 그딴 거 없습니다. 그냥 fx는 바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놓고 출발해버리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이항시켜서 fx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 놓고요. 이 친구가 당연히 어떻게 생겨 쳐먹어야 되겠다? 이 친구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는데 최고차항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문제에서는 안 알려줬어요. 그죠? 그러면 앞에 a 붙여버리자.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건 fx 플러스 2x 마이너스 2야 아니면 fx만 궁금해. 그러면 이 뒤친구 어떻게? 이항해버려. 마이너스 2x 플러스. 오케이? 다들 되시죠? 뭐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있죠. x로 바꾸고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만 이항하기.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그럼 A를 알아내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A를 어떻게 알아냅니까 선생님? F2가 얼마래? 7이래. 그래서 여기다 얼마를 대입해 보는 거야? 2를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돼요? 3에 2고요. 그죠? 그래서 하면 마이너스 2입니다. 이게 얼마여야 돼요? 7이어야 돼요. 맞죠? 아, A는 얼마겠다? 3이겠구나. 그죠? 자, A가 3이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뭐 계산해 주면 돼? 쭉 전개하셔서 근거계수의 관계 이용하시면 2차 방정식 fx는 0에 두 분의 합이 나옵니다.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넘어갈게요. 우린 7, 8번까지만 할 겁니다. 아시겠죠? 7, 8번 하고 9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뒤에 어차피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아시겠죠? 10번은 X 치세요. 10번 안 하셔도 돼요. 나오면 자연유예요. 알겠지? 자, 7번은 이제부터 그러면 이제 좀 익숙해졌니? 어떤 느낌인지? 그러면 7번부터는 식을 어떻게 뽑아내는지만 설명하고 끝낼게.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봐. 알겠지? 자, 7번은 근데 보면 우리가 알파랑 알파가 있어야 계산하기가 편해 안 편해? 편하지. 근데 7번은 보니까 알파랑 베타가 어떻게 돼 있어? 막 섞여 있지. 그지? 계산이 짜증나 안 짜증나? 짜증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 짜증나는 계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7번은 그래서 하나로 모으셔야 돼요. 알파는 알파끼리, 베타는 베타끼리 하셔야 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용해? 뭘 이용해? 근거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하나로 바꾸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F 알파가 베타잖아. 어차피 남은 반대쪽 똑같이 나올 테니까 그냥 이쪽만 바꾸는 거 보여줄게. 알겠지? 자, 그럼 얘는 합을 이용해서 바꾸는 게 편할까? 곱을 이용해서 바꾸는 게 편할까? 누가 봐도 합을 이용해서 바꾸는 게 편해요. 아, 곱을 이용해서 바꾸셔도 문제는 풀리긴 하는데 합이 좀 더 편합니다. 왜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잖아. 그럼 우리가 베타 대신에 뭘 쓸 수 있을까? 3 마이너스 이래 이거 3 마이너스 알파를 쓸 수 있지 않겠니? 여기다 3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하.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이제 가운데만 없다고 치면 F 알파는 3 마이너스 알파잖아. 그지?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이랑 어때? 똑같지? 그래서 이것만 x로 바꾸고 아까랑 똑같은 짓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해되니? 자, 넘어갈게요. 괜찮죠? 자, 8번. 자, 얘도 어떻게 하는지만 보여줄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여기선 마이너스 5고요. 그죠? 알파 베타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게 F 알파가 베타분의 1이래. 맞지? 되지?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하는 게 좋을까? 얘를 이용하는 게 좋을까? 이번엔 뒤쪽을 써먹는 게 편해 보이지? 그지? 양변을 뭘로 나눠? 베타로 나눠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베타분의 1 대신에 우리가 뭘 쓸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 알파를 쓸 수 있겠네요. 나도 되시죠? 또 끝났죠? 이제 알파 x로 바꾸고 아까 했던 거 반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9번도 이제 뭘 해야 될지 알겠지? 9번 문제도 알파 베타가 얼마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4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분모를 없애버리시고요. 그죠? 그럼 몇 차식이 돼요? 무변이 2차식으로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차수 쭉 떨어뜨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차수 1차식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x로 바꿔서 풀면 돼요. 그냥 거쳐야 될 스텝이 그러니까 이 식을 이쁘게 바꾸기 위해서 거쳐야 될 스텝이 조금 많아졌을 뿐 앞에 거를 똑같이 반복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게 합쳐져 있는 거야 9번에. 알겠지? 9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요. 자, 10번은 x 치셨죠? 이거는 조금 많이 빡세요. 아시겠죠?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그냥 한번 봐드릴게요. 일단은 하지 마세요. 뒤에 10번이랑 똑같은 문제 나오면 하지 마세요. 일단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숙제는요 2차 방정식 활용까지 해보세요. 아시겠죠? 102, 103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여기 아니구나. 근해 공식 이용한 인수분해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요거 뭐야? 앞으로 시너지 있잖아, 그지? 2차 방정식 해오란 얘기 안 했었나? 네. 안 했었구나. 그렇구나. 여기 가물가물하구나. 자, 그러면요 2차 방정식을요 이번에 끝까지 해오라 그러면 너네 못하겠지? 당연히 먼저. 오케이, 못할 것 같으니 일단은 왼쪽. 2차 방정식 파트에 홀수법만 쭉 풀어오세요. 일단 아시겠죠? 뭐 많다고? 야, 이제 시험 3주 남았어. 시험 3주 남았어. 빨리 진도 끝내야 돼. 알겠지? 최대한 해와. 네. 홀수번. 오케이, 여기까지. 알겠습니다.